깊고 울창한 산림이 둘러싼 작은 마을 청림, 청정한 숲의 마을에는 오랫동안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그는 언제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마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존재였다. 청림의 주민들은 늘 불안했다. 강민혁이 언제 어디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을을 충격에 빠뜨릴 가장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마을에 존경받는 가족 중 하나인 서재훈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어린 딸 서지우를 납치한 것이었다. 어린아이는 그의 계획에서 그저 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숲속으로 그를 쫓아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강민혁은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다. 지우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쳤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대가 조직되었으며 주민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 선두에는 서지우의 삼촌이자 산림 안내원 출신의 이도현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산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랐고 산의 길과 비밀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식을 이용해 조카를 구해야 했다. 이도현은 가방에 필수 장비를 챙긴 후 깊은 결의에 차 숲 가장자리에 섰다. 그의 주변에는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의 수색대가 함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재훈과 그의 아내 강혜진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우를 꼭 찾을 겁니다. 이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혁이 이 숲을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만큼 알지는 못할 겁니다. 반드시 조카를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모았다. 이도현이 앞장서자 모두 그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강민혁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부러진 나뭇가지, 눌린 풀, 발자국 자국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강민혁이 쉬거나 숨을 만한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숲 곳곳에는 오래된 산장이나 동굴이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곳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수색대는 주변에서 지우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경찰은 마을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지만 결국 이도현이 직접 강민혁을 추적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멀리 앞서간 강민혁은 빽빽한 숲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가 끌고 가는 지우는 몸이 작고 여린 아이였다. 두 손이 묶이고 입까지 틀어막힌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서웠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었다. 숲은 그의 도피처였다. 경찰이나 마을 사람들은 결코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숲이 변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새들의 지저귀도 들리지 않았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무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았고 차가운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젠장, 헛소리야. 강민혁은 혼잣말을 하며 이 감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지금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다. 후에 안전한 곳에서 생각할 시간이 있을 터였다. 지금은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가 걸음을 내디딜수록 숲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평소엔 없던 가시덤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낮게 들이운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긁어댔다. 걸을 때마다 진흙탕이 생겨나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마치 숲이 그를 막으려 하는 것처럼. 강민혁은 짜증을 내며 나뭇가지를 걷어차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점점 더 커지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평소 그가 알고 있던 숲이 아니었다.
마치 숲 자체가 살아서 그를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한편 청림 마을에서는 지우의 실종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지우는 마을의 보석 같은 아이였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슬픔과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슬퍼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행동해야 했다. 서둘러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이웃들은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맡았다. 몇몇은 경찰과 협력하여 수색작전을 돕기로 했고 다른 이들은 지우의 부모를 돕기 위해 집에 머물며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는 한선의 여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빵과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수색팀에게 제공하며 지치지 않도록 도왔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마을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지우를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을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뭉쳤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숲속에서 이도현은 점점 강민혁의 흔적을 좁혀가고 있었다. 그는 숲의 미세한 변화들을 읽을 수 있었다. 나뭇잎의 움직임, 땅 위의 미세한 흔적들, 방향이 바뀐 길의 흐름.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강민혁이 걸어간 길이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듯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고 숲이 그의 움직임을 교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숲이 그를 거부하고 있다. 이도현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한 마리 곰의 포효가 그의 귓가를 울렸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만 멈춰 서고 말았다. 눈앞에는 거대한 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짙은 갈색 털에 깊은 상처들이 새겨진 오래된 전설 속의 존재처럼 보이는 곰이었다. 곰은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맹수의 본능이 아니라 마치 숲의 수호자가 범죄자를 심판하려는 듯한 깊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그가 도망치기도 전에 숲의 다른 생명체들이 그를 에워쌌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나무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고 메토끼와 노루가 그의 도주로를 막았다. 짐승들이 마치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곰이 거대한 앞발을 들며 포효했다. 강민혁은 공포에 휩싸여 땅에 주저앉았다. 이도현은 포효 소리를 들은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그는 온몸으로 숲의 흐름을 느끼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곰이 강민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고 땅에는 작은 몸집을 움츠린 채 겁에 질린 지우가 있었다. 지우야. 이도현은 즉시 외쳤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곰이 이도현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이도현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마치 곰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곰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곰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순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동물들도 조용히 사라졌다.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강민혁은 이미 밧줄에 묶여 있었고 지우는 이도현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청림마을 사람들은 지우를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한선의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품에 안았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축하했다.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을 지키는 존재였고
그들을 시험하면서도 보호해주는 거대한 생명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연대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고 지우는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을의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매년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를 지켜주었던 그 곰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리고 숲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해가 지고 청림마을 위로 황금빛 노을이 퍼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마리의 곰이 조용히 숲을 지켜보고 있었다. 숲이 깊어질수록 강민혁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나뭇가지가 그의 옷을 붙잡았고 바위는 그의 발을 미끄러뜨렸다.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달랐다. 숲이 그를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두려움을 애써 무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작은 동물들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까마귀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울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발밑의 땅은 깊은 늪처럼 그를 붙잡았다. 그 순간 지우가 작게 신음했다. 그녀는 여전히 손이 묶인 채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그녀도 이 숲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강민혁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거대한 곰이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순간 멎을 듯했다. 깊은 갈색 털, 세월이 만든 듯한 흉터들, 그리고 그 눈빛. 보통의 맹수라면 도망칠 기회를 엿볼 테지만 이 곰은 달랐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숲이 그를 응징하려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곰만이 아니었다. 주변을 가득 메운 동물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방에서 노루들이 가만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바위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개를 펼쳤다. 작은 여우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움직였다. 그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거대한 앞발이 나뭇잎을 밟으며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한 걸음, 두 걸음. 곰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변의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듯 했다. 강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숲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나뭇가지에 걸려 다시 넘어졌다. 몸을 일으키려 할 때 곰이 포효했다. 그 순간 나뭇가지 위에 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사방이 깜깜해졌다. 공기가 요동쳤다. 그는 손을 뻗어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곰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이도현이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클리링 안으로 뛰어들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곰을 바라보며 손을 들었다. 마치 대화를 하듯이 아주 천천히. 곰이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다. 곰은 한동안 그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노려보던 동물들도 차츰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노루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고 까마귀 떼도 머리 위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그 순간 이도현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풀어주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 지우야. 삼촌이 왔어.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뒤이어 수색대가 클리링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들이 강민혁을 재빠르게 제압했고 그를 포박했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을로 돌아온 후 청림마을 사람들은 지우를 감싸 안았다.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기적을 축하했다. 한선의 여사는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지우야.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결코 숲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숲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 곳이라고 믿었다. 몇 년 후 그녀는 마을의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년 숲을 방문했다. 그녀를 지켜주었던 존재에게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속삭였다. 고마워. 청림마을은 더 이상 어둠에 흔들리지 않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며 희망을 키웠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한 마리의 곰이 조용히 나무들 사이를 걸어갔다. 마치 그들을 지켜보는 듯이 해가 지고 마을 위로 노을이 퍼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림마을은 지우의 사건 이후로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유대감은 전보다 더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숲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믿었다.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숲은 응징할 줄 알았고 정의를 구현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숲을 방문하고 싶었다. 그날 자신을 지켜주었던 곰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도현은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숲을 탐험하며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숲과 마을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청림마을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숲을 가르쳤다. 숲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연이었다. 한편 강민혁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범죄 행각은 너무도 분명했고 그는 긴 형량을 선고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청림마을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자리 잡을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숲은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다시 한번 숲을 찾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였다. 여기가 그날 삼촌이 나를 찾았던 곳이야. 지우는 클리링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곰은 지금도 여기 있을까? 한 아이가 물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숲을 바라보았다.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숲속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대답을 해주는 듯 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웃으며 나뭇잎을 따라 뛰어갔다. 지우는 클리링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다시 만나게 될까? 숲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작은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청림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밤마다 숲속에서 뭔가를 본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청림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이 많은 곳이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숲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귀신이니 전설 속의 존재들이니 하며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젯밤에도 들렸어. 커다란 그림자가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걸 봤다니까. 그게 곰일까? 모르겠어.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야. 뭔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소문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숲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도현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간을 좁혔다. 그는 숲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날 이후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숲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무들은 이전보다 더 촘촘해졌고 일부 길들은 사라진 듯 보였다. 원래 있던 작은 계곡도 물길이 달라졌고 평소 자주 보이던 동물들도 점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숲이 다시 한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홀로 숲을 찾아가기로 했다. 랜턴을 챙기고 단단한 부츠를 신었다. 조심해요, 도현 씨.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배웅했다. 걱정 마세요. 그냥 확인만 하고 올 겁니다. 그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숨을 죽였다. 공기가 이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의 근처에 있었다. 이도현은 숨을 죽이며 랜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커다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곰이었다. 몇 년 전 지우를 구했던 바로 그 곰. 여전히 커다란 몸집에 깊은 갈색 눈을 가진 존재. 그는 숨을 삼켰다. 정말 너구나. 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무언가가 나무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있었다. 숲이 다시 한번 비밀을 품고 있었다. 이도현은 숨을 죽이며 천천히 곰과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곰은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곰 뒤쪽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랜턴을 조용히 들어 올리자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어두운 그림자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누구야? 이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경계를 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형체를 주시하고 있는 듯 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었다. 나와. 그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림자가 조금 움직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체구의 아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고 더러웠다. 맨발이었으며 온몸이 먼지투성이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이도현을 올려다보았다. 이도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너 누구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곰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마치 보호받고 있다는 듯이 곰의 몸에 살짝 기대었다. 그 순간 이도현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여기서 살아온 존재였다. 설마.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몇 년 전 사건 이후 청림마을에서 실종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 깊은 숲속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넌 여기서 혼자 있었던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러나 이도현은 알 수 있었다. 이 아이가 오랫동안 숲속에서 지내왔다는 것을. 그리고 곰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 상황이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숲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숲에서 살아왔고 곰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나는 널 해치지 않아.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숲에서 살아온 아이의 감각은 날카로웠다. 그는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곰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조용히 선택을 하라는 듯. 그 순간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이도현은 가만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끝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숲이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고 까마귀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도현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아이의 손이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곰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숲속 깊이 사라지는 곰의 발소리가 나무 사이에서 멀어져 갔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도현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이의 몸은 말랐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했다. 이 숲에서 버틸 만큼. 함께 가자. 랜턴을 들어 올리고 그는 아이와 함께 숲을 빠져나갔다. 멀리서 청림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아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어딘가에서 숲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한밤중 랜턴 불빛 아래에서 이도현이 낯선 아이를 안고 나타난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 같았다. 이 아이는 누구죠? 사람들이 웅성였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이는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낯선 세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선의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이불을 아이의 어깨에 감싸주었다. 이제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순간 청림마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끝.